반갑습니다. 저 국가기후환경회의 송재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테크엠 탄소 중립과 혁신 관련해서 칼럼 및 기고를 올해 작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소통하는 또 공간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정래권 대사님, 그다음에 배문식 본부장님, 그다음에 고용주 원장님, 박지영 교수님, 그다음에 고배원 대표님, 피터 뱅스보 센터장님, 그리고 윤성 대표님, 남도영 편집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앞으로 이제 테크엠이라는 그 기술과 혁신 저널의 기고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킥오프 미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오늘 뭐 말씀 다 드렸다시피 저희가 웹엑스라는 화상회의, 미래파와 지금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저희가 화상회의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어젠다가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대중적 어젠다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마련된 시간은 약 1시간 이내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집필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남도영 팀장님께서 테크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우선 갖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왜 이걸 구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각각 이제 위원들께서 어떤 집필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서 본인께서 이제 이 칼럼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참석자 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래권 전 기후변화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대사님께서는 이제 국제 거시 정책, 특히 외교 분야 관련해서 전문가시고요. UN 에스캅에서 환경개발국장을 하셨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기후변화 대사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문식 전 본부장님, 지금은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에 계시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 본부장님을 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박사님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 계시고 R&D 정책 및 지역 혁신 관련 전문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교수님, 미국 순위 버팔로에서 지금 교수로 계시고, 미래파에서도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도시 지역, 그 다음에 환원경제 쪽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피터 뱅스보 혁신센터장이 참석을 하셨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혁신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유럽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배원 대표님 이제 인테그라스 DNC 대표이시고요. 미국에서 그린 빌딩 그리고 녹색 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와 그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녹색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지에 계신 저희 윤성 대표님, 네, 저희 우리나라 최초로 GCF 사업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피지에 이제 영농 태양광 사업 때문에 지금 이제 피지에 계신데 해외 기후 사업 개발 관련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이제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 본 소속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에서 기후기술 관련한 정책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9분이시죠. 그래서 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남도영 기자는 자기 발표 세션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 기자님 자료 있으시면 주셔서 테크엠에 대해서 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네네네. 이 화면 어떻게 띄워요? 화면 공유가 있지 않나요, 가운데? 콘텐츠 공유.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제. 그래요? 그러면 그 구두로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테크엠의 남도영 기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크엠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한 매체는 아닐 텐데 잠깐 소개 드리자면 테크엠 원래 머니투데이에서 만든 테크엠 비욘드라는 잡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테크엠이라고 제호를 바꾼 이후에 작년에 저희 주식회사 테크엠을 설립해서 그 머니투데이에서 독립해서 이제 독립적인 그 인터넷 매체로 다시 재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창간 1주년이 된 좀 신생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혁신가들의 놀이터라는 모토를 내세워서 혁신을 좀 지지하고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IT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IT 외에도 CT, 뭐 ET, BT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좀 망라해서 좀 기술 혁신이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이 소개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 11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디지털 타임스와 뉴스원에서 일을 했고, 저희 편집장님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저희 이수호 부사장 뉴스원에서 같이 일해서 같이 창립 멤버고, 그렇게 지금 회사를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저희 이제 기사는 네이버에 표출이 되고, 저희 또 따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기사를 노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칼럼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송재령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남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테크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테크엠도 스타트업이고 저희도 모임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이런 일을 좀 함께 해서 저희도 영광이고요. 우선 이제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 7월 14일, 작년 7월 14일에 선언을 했고, 탄소 중립 2050을 또 지난 이제 10월 28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고, 또 이 국가적 아젠다가 결국에는 글로벌 아젠다와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할 것이냐, 특히 과학기술이나 혁신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소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와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대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유엔 기념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BPSP라는 즉 베스트 프랙티스 쉐어링 파트너십, 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냐, 결국에는 과학기술과 혁신이라는 것도 중요한 엘리먼트들이 연계가 돼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을 이끌어야 된다.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대중과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마당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걸 시작했고요. 거창하게 뭐 국제적 아젠다, 그다음에 국내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과 소통해서 결국에는 능동적 행동의 주체자로 만들자라기보다는 같이 소통하자라는 거를 좀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술과 혁신 독자를 아무래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지인 테크엠과 저희가 세션 구성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대국민적 관심 환기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지필즈들은 대부분 이제 기후 변화, 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 중립의 적극적인 대응, 혁신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고 우리가 논쟁적인 것보다는 좀 보다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 전환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어떤 이슈, 즉 쟁점화보다는 혁신과 기술 관점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뭐 국제 정책, 유럽 사례, 그다음에 ICT, 그다음에 건축 스타트업, 뭐 커뮤니케이션 등. 그래서 각각의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테크엠의 어떤 기조, 즉 혁신가들의 놀이터를 지향하는 이 테크엠이 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즉 저희가 섹션의 제목은 탄소 중립과 혁신이라는 일단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각 위원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고 3분에서 5분, 3분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대사님 우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피터가 이어가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사님 음소거 좀 네. 대사님 음소거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님 그 화면 한번 누르시면 음소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음소거 화면을 갖다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거 줌보다 훨씬 불편하네요. 이 아이콘을 내가 아무리 터치해도 워킹을 안 하네. 이 줌하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불편하네. 미안합니다. 저기, 송 박사가 너무나 뭐 연설을 잘해줘가지고, 완전히 뭐 출마해도 될 정도로 얘기를 잘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 따라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아다시피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테크엠이 기술과 혁신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러시아에서 열린 이노베이션 뭐 컨퍼런스도 있고 그런 데도 제가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사이언티스트 아닌 놈이 이런 이제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Science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이 충분한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거나 사회에 적용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가격 정책이라든지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뭐 태양광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태양광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물론 뭐 어느 날 뭐 너무나 싼 그 태양광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냐면 이런 겁니다. 이 카본 뉴트럴리티라는 게 정부만 해야 될 일이냐? 그럼 과학자만 해야 될 일이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할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아이, 왜 정부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냐?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좀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전기값을 더 내겠다. 나는 신재생에너지 쓰고 전기자동차 타고 더 불편하더라도 전기자동차 타고 더 비싸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쓰겠다라는 자세 전환이 없이는 아무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뭐 기술이 뭐 아주 월등히 뭐 뛰어난 게 된다면 모를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크레멘탈한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아직까지 그치는 상황에서는 카본 뉴트럴리티가 당장 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맞출 부분이 경제 정책도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 가지고 뭐 요새 갑론을박이 많죠. 근데 재정 건전성이란 문제도 이것도 저는 이노베이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그 어떤 법칙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법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게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아무 이론이 없어요. 몇 퍼센트가 잘못된 건지 지금 뭐 50%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지금 선진국의 경우 다 100%가 다 넘거든요. 그런데 뭐 50%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기먼트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고가 틀이 바뀌기 전에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유수한 뭐 내연기관 자동차 수출국인데 당장 우리 산업에 큰 문제가 온다. 당장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러한 사고방식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카본 뉴트럴리티를 한다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끝내고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아닌 세계로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 opportunity,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있는 거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코스트에 대해서만 자꾸 집착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이노베이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범위가 반드시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 경제 운영 방식, 이런 모든 것까지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것이 혁신이라는 주제가 대중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r. Bexford, now we are sharing for our column and then some article for TechM. So please kindly share your direction and contents for the TechM magazine. That's in 3 minutes. Yes.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establishing this meeting. Thank you to Morepa's platform, and thank you so much for Taran facilitating the meeting. It's a really great pleasure for me to contribute to this column, to this article. It's really a big dream for me to express some of our viewpoints from Denmark, explaining our work, explaining the bridge that we are trying to connect between Denmark and Korea. So great pleasure for me. Innovation Center Denmark is a part of the Danish embassy here in Korea. The Innovation Center, we are only 7 around the world. One is located in Korea, of course, because Korea is the most innovative country in the world. And we want to, of course, be inspired, but also try to connect some of our best minds into the Korean ecosystem. For this column, I would really like to address one of our strategically push on how we can see waste as a potential more intelligent way to create innovation, create business. The whole idea about circular economy. How do Korea transition? How do Korea perhaps learn and be inspired by other already ongoing initiative from around Europe, from around the world? So my attempt to this column is to try to be very tangible, very specific on circular economy business models, solutions, cities which are adapting this circular economy thinking, and try from a triple helix point of view to open up, to test new products, new solutions with researchers, with the public sector, and of course with private companies. In the next year, we are trying to get endorsement from 5 to 6 Korean cities, where they are going to identify areas where they would like to test different type of innovative circular economy initiatives. And from this partnership, we will have a dialogue with cities from Europe, from Denmark, also with researchers and the public sector. And it's all these like tangible ideas which we would like to bring to life here in Korea that I would like to address. This is including not only the city context, but also how do we intelligent use our byproduct from the Korean forestry, from your agriculture, from your agriculture. How do we convert waste into new businesses, new opportunities? So this is something we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with different agencies, and together with you, I hope that we can tweak some of the good stories into new forums in Korea. So I have a lot of ideas how we can describe this, and I
I have already translated some of my thinkings into Korean, and after this meeting, I can share a first draft of some of these topics. And it would be very, very excellent to have a dialogue and have a discussion with you on how, we can have a red thread in the column. So we are creating some synergies to also some of your stories. So Innovation Center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 with you and to participate in this. And please let us have an open dialogue and discussion on how we create a good and strong value proposition around the green transition and how it's linking to Korean New Deal. This is all what we are focusing on. So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into to this exciting working group.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direction and content for the magazine over TechM. And then 네, 감사합니다, Peter Banksborn. Please keep your online. Just so if you have some meetings, that's keep it. 배문식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갑습니다. 사실 테크엠 탄소 중립 섹션을 구성을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기후환경회의에 이제 송재령 선임께서 이제 이 지필에 대해서 의뢰가 타진할 때 제가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될지 해서 처음에 조금 고사를 살짝 했었는데 책임감을 갖고 일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ICT 쪽에서 이제 계속 좀 근무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컬럼에서 이제 저는 사실 IT 또는 ICT 중심의 이제 그거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국민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과연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배출 저감 분야에 있어서 ICT 그러면 의외로 생소합니다. 근데 이제 ICT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탄소 중립에서 그 IC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 부각을 좀 시켜주고, 테크엠을 보는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전문가 분들도 많겠지만 일반인들도 상당히 다양한 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을 조금 더 이렇게 공유하는 측면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중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좀 먼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 GN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보면 산업 비중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공업, 정유화학 이런 쪽 포션이 아직도 높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가 뭐 크게 텔레콤, SK텔레콤 등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존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개념에서 아마 접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CT가 과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보고 싶고요. 사실 MB 정부 때도 우리 그린 IT 녹색 성장 전략 틀 하에서 그린 IT 전략이 또 있었고, 그때 부처가 지식경제부였습니다. 그쪽에서 주도해서 상당히 그린 IT 개념을 좀 많이 전파를 시켰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틀을 우리나라는 의외로 좀 효과를 봤어요. 그때 정책으로.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뒤에 다른 정부 들었으면서 조금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게 사실이고, 꾸준히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또 아까 서두에 정래건 대사님이 언급하셨지만 국민적 인식 공유 또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 또 산업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ICT 입장에서도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ICT에 접근하는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개개인 생활 가까이에 ICT가 있다,
라는 거를 좀 같이 한번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뭐 저는 좀 잡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보면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모든 걸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행 방향에 맞춰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그럼 저희 그 미국에 계신 저기 박지영 교수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필 방향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꼭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되게 반갑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제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아주 기쁜 마음이 먼저 넘쳤습니다.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증명하고 그 증명하는 과정들을 풀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저희들 논단 형태의 글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독자들을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보낼 때는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 공유와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돼 있는 분야는 이제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 분야에 이제 적용하고요. 또 응용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대사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송선님하고도 같이 책을 썼고 우리 고원장님도 이렇게 했지만 이 기후 변화와 국가 대응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벌써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인가요? 사회에 이제 큰 이슈를 던지면서 크게 이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어떤 큰 틀에서 부문별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러면은 좀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도 저기 이제 스프링거에 우리 책 영어로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게 스프링거에서 받아지면은 이제 막 영문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환원 경제라는 측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이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어떻게 이제 접목을 시킨 건가에 대해서 제가 사례 중심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층군이 많고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도시 인프라들, 대규모 도시 인프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될지, 재활용이 돼야 될지, 또는 어디에다가 다른 어떤 이런 미술품이나 뭐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도심 지역에서 물리적, 비물리적인 그런 자원들을 동일한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린 뉴딜과 좀 연계시켜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정래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치 반영이라는 것들을 실물 경제에만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이 환경적인 것들 보면 그 환경에 대한 가치 자체가 이미 그 가격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녹아내려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관점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된 초연계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됐지만 이런 새로운 사회로 진화되어 갈 때 이런 도시 계획이라든지 혹은 지역 계획 또는 지역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상 계획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4일을 일을 하지만 이틀은 실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이틀은 가상 세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장기적 관점의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계와는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을 좀 장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뮤레파 코리아가
또 나 지향하고자 하는 바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짧게 부탁드렸는데 역시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배원 대표님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뭐 저기 박 교수님만큼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저는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테그럴 DNC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지금 그 건축 관련된 친환경 혹은 탄소 중립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는 연구 과제나 혹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또 동시에 미국에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 이노베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친환경 건축 설계와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내일 또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또 화상회의가 연결이 돼서 참 다행이고요. 저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 건축이 점점 이제 보급화가 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제로에너지 건축이라든가 제로에너지에 근접하는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뭐 IT 기술이라든가 또 재생에너지 기술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미국에서 좀 더 앞서서 경험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지필진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기뻤던 거는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건축에 관련된 아무래도 저의 분야에 관련된 분들하고 일을 하고 기고문이나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글도 대부분 다 전문가들을 위한 글들의 위주였다면 이번 기회에는 그렇지 않고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건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뭐 정책적인 분야 또 혹은 경제적인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 1년여간의 집필 기간을 통해서 각자의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각자 쓴 글을 가지고 서로 교류도 좀 하고요. 또 의견도 나누고 또 반대로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은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뭐 비슷하게 일단 대중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풀어서 지금 건축의 뜨거운 어떤 이슈들을 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전부 다 지금 다 건물 안에 계실 텐데 사실 현대인들이 뭐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9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중들이 굉장히 건물이라는 이슈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핫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건물 하면 부동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거의 준 전문가들 수준으로들은 특히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탄소 중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들은 이제 발전소라든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그 모든 대중들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건물에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들이 친환경성을 갖추고 탄소 중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함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풋을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즐거운 교류를 앞으로 1년여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역시 전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뭐 혁신이라든지 경제 부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몰랐던 부분이 건축과 디자인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피지에 계신 저희 윤성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엔벨롭스의 대표 윤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개도국 낙부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개발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이전 직장에서 이제 해외에서 발전소 사업 개발을 하면서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가 거의 도심지에서 개발을 했었는데요. 정작 이제 태풍이 오거나 그런 이제 기후변화 피해를 받은 지역들은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전력이 복구가 안 되고 계속 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후 지역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엔벨롭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여기 피지에 와 있는 이유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개발했던 피지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피지의 작은 오발라우 섬이라는 되게 작은 섬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면은 모든 식량 물자들이 끊기고 그리고 이제 발전도 끊겨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섬이고요. 저희 태양광 발전소,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전력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농사도 지음으로써 식량 자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디자인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래도 의미가 인정을 받아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GCF에 승인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와 같이 다른 저희 주변의 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린 관련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이런 사회적 임팩트를 바탕으로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럼을 쓸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이런 소셜 벤처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어떤 철학과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지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해외 개도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환경 쪽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가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칼럼을 좀 쓸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 대표님. 네, 마지막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저희 이제 고용주 원장님,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의 고용주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회의가 좀 늦어져서 만약에 끝이라도 참석하시면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송재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두 번째가 과학기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내지 이제 국제협력, 국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이 어떻게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뿐이 아니라 유럽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전공이 아무래도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기후 행동을 이끌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했던 그전의 연구들은 사실 개도국과의 녹색 기술,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술 협력이었지만 이번 섹션 계기로 제 전공으로 돌아가서 공중관계, 그 다음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중의 역할이 무엇이고 공중은 또 무엇이고 거기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이 함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이끄는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사실 제가 좀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제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학위 논문도 이제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들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 행동을 이끌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인지 행동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과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혁신의 주체가 누구냐? 저는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체가 주체성을 갖게끔 저희가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살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또 테크엠에서긴 하지만 그런 어떤 요소들을 발굴을 하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주체적 어떤 시민 행동을 이끄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견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이제 낯설어서 뭐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선배분들, 그다음에 정대사님,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면 또 참고해서 많이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남 대표님, 남도영 기자님. 남 기자님, 음소거. 네. 음소거 해제가 안 되네요. 네. 예. 네. 혹시 저희 칼럼 섹션 뭐 제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 그다음에 계획, 저희가 이제 페이퍼에서는 공유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획은 이제 칼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여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이제 전달하는데 저희는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더 많은 대중들한테 전달이 될 것인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와 관련한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도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기사화해서 대중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기자님.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공유되어 드렸다시피 집필진들이 주 2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그래서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로 기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실무적인 얘기지만 3월 5일까지 각 한 편씩 초고를 좀 주시면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모든 분들이 3월 5일자로 한 편씩 주시면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정래건 대사님의 정대건 대사님과 그다음에 백문식 본부장님의 글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3월 5일에 당장 나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그다음에 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테크엠 기고 뭐 이런 글을 하나 공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뭐 사진하고 그다음에 자기 소개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건 좀 작성해 주셔서 저한테 이제 리턴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남도영 기자께 전달을 해서 기사 말미에 저자 소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면 회의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회의실 큰 거를 하나 잡아서 뭐 나중에 한번 좀 오프라인이라도 한번 미팅을 좀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은 이제 박 교수님하고 고 대표님과 윤성 대표님이 한국에 이제 다시 오셨을 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온라인 뭐랄까 그 매체 신문 매체인 테크엠 그다음에 뮤레파가 지금 현재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방송 콘텐츠화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아무래도 뭐 2030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온라인 비디오 매체에 친숙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컨텐츠를 좀 풍성하게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기고를 통해서 뮤레파 논단 내지 뮤레파 프레스와 함께 연말에 책도 같이 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어떤 의견 지도층이 아니라 정말 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혁신 놀이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지금 저희 고영주 박사님께서 오늘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고영주 박사님의 의견을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박사님은 한국화학연구원 출신이시고요. 화학 공학을 하셨고 이제 박사학위는 이제 영국에서 과학기술 정책 혁신 정책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지금 저 타이핑 소리 조금 이렇게 해서 음소거 좀 하시고 타이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바쁘신 일정 때문에 고영주 원장님께 참석 못하셨는데 고영주 원장님께서는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박사는 영국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오랜 재직하시고 지금 이제 초대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원장을 좀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역 혁신, R&D, 국가 R&D 정책에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이번 테크엠 기사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서의 녹색 지역 혁신을 위해서 기술 혁신과 도시 적용,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린 비즈니스 육성, 세 번째는 저탄소 도시 로드맵 등의 주제로 기고를 하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대전에 베이스를 둔 디스텝이 대전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역을 통해서 그전에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라는 게 탑다운, 즉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역을 내려보냈는데 그런 부분이 작동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영주 박사님은 아무래도 바텀업으로서 지역 혁신이 국가 혁신을 어떻든 간에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칼럼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우선은 다 이렇게 공유를 된 것 같고요. 끝으로 대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저희 회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사님. 아유, 왜 내한테. 예, 오늘 다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그 현장에서, 프론티어에서 직접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테크엠 또 박지현 교수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팀장 송 박사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